뉴스를 뭘로 몰고 간다. 뉴스를 지금 어디로 몰고 가냐 하면, 누구의, 이제 민노당 의원의 최루탄, 이런 걸 아마 뉴스로 열 거예요. 그 다음에 격렬한 반대 시위 장면, 그러니까 폭력 시위를 하는 장면들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걸로 뉴스를 도배할 거예요. 그러면서 얘네들은 이제 한미 FTA가, 한나라당이 통과됐다는 얘기는 하지 않으면서, 그 다음 꼭지로는 한미 FTA로 기대되는 효과, 그걸 얘기할 겁니다. 그죠? 쟤네들이 지금, 최루탄이 검색 1위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미 FTA를 반대하는, 한미 FTA를 반대하는 세력들을 싸잡아서, 상식과 이 룰을 지키지 않는 폭력 도당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갈 거예요. 한미 FTA 반대 세력을 전부 다 싸잡아서 굉장히 폭력적으로 저항했다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한미 FTA에 기대되는 효과를 방송을 계속 할 거예요. 그죠? 자,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다? 여러분, 한 칠레 FTA가 되면서 그때 뭐라 그랬냐면, 칠레는 우리나라에서 공산품을 사갈 거고, 우리는 칠레에서 농산품을 사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 한국 농업이 완전히 쪽박이 났죠. 한국의 농업, 수산업이 쪽박이 났어. 그리고 난 다음에 한 EU FTA를 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물가가 내려갈 것이다. 어떻게 됐죠? 물가는 7월보다 더 올랐어요. 분명히 더 올랐어요. 일자리 늘어났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안 늘어났어요. 일자리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 다음, 유럽으로의 우리나라의 수출 흑자가 어떻게 됐어? 대폭 삭감됐어요. 반도막 났어요. 무슨 얘기냐면, 유럽 쪽에 수출이 확 늘어난 거야. 즉, 유럽의 물건이 들어오면서 관세가 없어지는 거야. 관세가 없어지고, 우리나라 제품과 유럽의 제품을 경쟁을 시켰을 때, 여러분 지금 주변에 봐봐. 폭스바겐이 유럽 차들 엄청 늘어났죠? 외제차가 엄청 늘어났잖아. 그게 뭐냐면, 외제차들이 앞으로 우리나라에 더 들어올 수 있는 조건을 열어준 게 한 EU FTA야. 유럽 차가 미국 차에 비해서 훨씬 더, 연비가 낮아요. 연비가 낮다 그래야 되지. 그러니까 이제 연료를 조금만 넣어도 오래 다닐 수 있고, 친환경적이고, 배기가스가 작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럽차 시장이 열린 거야. 그리고 유럽의 명품들 막 들어오잖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수출 적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가 발전하는 게 아니야. 한미 FTA가 통과됐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미국 시장에다 팔 거다? 웃기지 마세요. 우리가 미국 시장에 팔 수 있는 것보다 미국이 팔고 가지고 들어오는 게 더 많아. 왜 미국이 한미 FTA를 저렇게 원했겠어? 여러분, 오바마가 이명박을 데리고 가서 디트로이트, 이 미국의 디트로이트가 어디냐면요. 미국이 굉장히 넓잖아요. 미국이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긴 나라야. 근데 이 가로로 긴 나라에 전국의 사람이 우리나라처럼 뽀글뽀글 사냐? 아니야. 미국은 100km를 가도 100km, 200km를 달려도 사람 구경을 못 해요. 요 가운데 부분은. 미국의 중부지방에는 100km, 200km를 달려도 사람 구경을 못 해. 그리고 주로 어디 사냐? 캐나다하고 국경 지역인 오데오 연안에 뽀글뽀글 모여 살아. 그리고 요게 대서양으로 통하는 곳으로 뉴욕, 뉴저지, 여기 이 미국의 북서부 해안에 몰려 살아. 그 다음에 해안가를 따라 쭉 도시가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멕시코하고의 국경지대, 그 중에 이제 텍사스라든가 이런 석유 나오는 데 있잖아요. 그 옆에 이제 실리콘밸리라 해서, 거기에 이제 IT 종사자들이 좀 살아. 많이 안 살아. 하지만 여기 남부 이 국경선 지방에 좀 살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벨트라고 불러. 그래서 이제 마이애미부터 이 텍사스까지 이 선벨트가 이어지고요. 그 다음에 어디 사냐 하면 서부 해안에 태평양 쪽으로 이제 쭉 모여 살아. 그 중에 LA가 있고 저 위에 샌프란시스코가 있는 거야. 그렇게 이제 이 미국 사람들이 주로 요렇게 살아. 나머지 그 거대한 지역에는 사람들이 안 살아. 근데 미국에서 제일 먼저 발달한 지역이 여기 오데오 지방이야. 특히 오데오 지방에서도 자동차 철강으로 발달했던 데가 디트로이트야. 그런데 미국 차의 문제점이 뭐다? 연비가 많이 든다. 기름값이 올라가면서 1970년대까지 미국은 주로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이제 미국 영화를 보시면 여러분이 보면 트랜스포머
트랜스포머란 영화를 보면 남자 주인공이 되게 앞에가 넓고 차체가 길어갖고 한마디로 뒤에서 붕가붕가 할 수 있는 차, 그 차를 갖는 게 미국 애들의 꿈이야. 그런 차는 문제가 뭐다? 기름값이 엄청 들어. 우리나라에는 그런 차를 갖다 대도 이 차가 주차할 데가 없어. 우리나라 주차장에 1.5배를 대야 그 차가 주차가 돼. 그러다 보니까 1970년대에 아랍에서 오페크가 만들어지잖아요. 석유 산유국 그 연합회가 만들어져. 석유 산유국 연합회가 만들어져서 이 사람들이 석유를 얼마를 생산할 건지, 그 다음에 가격을 얼마로 칠 건지를 그들이 결정하게 돼요. 그러면서 오일 쇼크라는 게 오잖아. 전 세계에 오일 쇼크가 와. 이래가지고 그 오일 쇼크는 사실 왜 생겼냐? 미국이 자기네 땅에 기름이 엄청 나고 있는데 자기네 기름은 안 팔면서 어디 걸, 아랍 걸 싼 값으로 계속 뽑아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아랍 지역에서 우리가 왜 우리 자원을 이렇게 싼 값에 외국에 강제로 뺏겨야 되냐? 딱 막으면서 자기네 나라의 석유를 보호하려는, 그게 이제 자원 외교라 그래가지고 자원민족주의. 그래서 오페크가 만들어져. 전 세계가 석유에 대한 뭘 맞아? 폭탄을 맞아. 오일 쇼크.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는 뭘 하냐? 자동차에 연비를 줄이는 거. 그때부터의 주제는 연비를 줄이는 자동차가 중심이 된 거야. 기름값 싼 거. 싼 기름값, 연료를 적게 먹는 거. 그래서 하이브레이드? 하이브레이드인가 뭐 이런 거 있잖아. 전기 자동차를 개발하고 태양열 자동차를 개발하고 이런 컨셉트카, 하이브리드. 컨셉트카를 막 만들면서 뭘 하는 건데 연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갔어. 근데 미국은 200km, 300km 가는데 사람 구경을 못 해. 거기다 길이 거칠어.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뭐야? 일단 힘이 좋아야 돼. 몇백 킬로를 쭉 달려도 퍼지지 않는 차. 우리나라는 50km에 한 번씩 그 휴게소가 있잖아. 길게 가지 않아. 유럽도 마찬가지야. 뽀글뽀글 모여 살기 때문에 그렇게 먼 거리를 달리지 않아.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녀도 돼, 유럽은. 기차 타고 걸어 다니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돼. 근데 미국은 걸어가면 뒤져. 그러니까 일단 차가 힘이 좋아야 돼. 그러니 얘네들은 연비를 줄이는 것보다는 힘으로 집중을 계속 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디트로이트에서 생산되는 미국 차는 어떻게 됐어? 망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차가 망하는 데는 또 하나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어. GM이 미국의 최대 자동차 회사였잖아. 그치? 근데 이 미국의 자동차 회사에서 사고를 쳐. 무슨 사고냐? 얘네들이 이제 엔진을 개발을 해. 그러니까 미국의 자동차 생산이 그렇지만 어떤 하나의 모델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모델별로 라인이 따로 있어. 그러니까 이제 자동차는 왜 라인이라는 거 들어봤지? 쭉 일렬로 서가지고 이게 기계가 움직이고 거기에 사람들이 붙어가지고 막 조립하는 거. 그 라인이 모델마다 따로 있는 거야. 그래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는 엔진부터 껍데기까지가 한 라인으로 연결이 돼서 그 라인이 멈추면 안 돼. 그 파업을 해서 멈추면 그 기계가 멈추잖아. 그러면 그 멈췄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다시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는 순서가 틀리거나 그러면 차에 에러가 나는 거야. 여러분이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나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차를 샀어. 근데 이 차가 계속 오른쪽으로 핸들이 그러니까 꼭 왼손을 짚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손을 놓잖아. 그럼 차가 핸들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휘어. 이렇게 지가 가버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왼팔에 계속 힘을 줘야 돼. 그래가지고 이걸 고치기 위해서 몇 번을 들어갔어. 알고 보니까 파업 중에 이제 차량 전체가 에러가 난 거야. 라인 전체가 서버리면서 그 뒤에 재조립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지. 그게 라인이야. 근데 이제 미국 차의 라인들이 이제 미국 차에서 엔진을 개발해갖고 끝까지 이제 해서 다 라인을 만들었어. 만들어가지고 차량을 운행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차가, 어떤 엔진이 얘가 이제 오른쪽으로 가려고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뒤에서 누가 와서 추돌을 일으키면 차 엔진이 폭발하는 오류가 있었던 이 실화야. 차가 폭발해버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건 엔진부터 다 이렇게 새로 개발을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차가 폭발이 돼갖고 어떤 여자는 전신화상을 입고 죽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하반신 마비가 되고 처참한 피해를 입었어. 근데 얘네들이 어떻게 했냐? 엔진을 새로 개발한 게 아니라 계산을 해.
자, 이렇게 그 이제까지 보험회사들을 다 뒤져갖고 오른쪽 깜빡이를 켜고 있는데 추도를 해가지고 보험료를 지급한 사례 숫자를 모아. 그랬더니 그 사람들한테 얼마씩 보상을 해준다면 이 그 차량 전체를 개발하는 새로 개발하는 비용보다 이 사람들한테 보상해주는 비용이 더 싸다. 그래갖고 그 차를 판 거야. 그냥 팔았는데 나중에 이게 밝혀져요. 이 사람들이 집단 소송을 해. 집단 소송을 해가지고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그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해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받아내는 거야. 그래서 그 자동차 회사 망해요. 그 자동차 회사가 결정적 타격을 입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자동차 회사들이 모여 있었던 디트로이트라는 공업 도시가 망해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도시였는데 망해버린 거야. 도시가 망해. 그러면서 이 디트로이트의 이 실업자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아진 거야. 그 오바마는, 여러분 이 얘기가 더 돌아가면 링컨 알지? 링컨. 링컨이 뭐 하다 죽은 사람이야? 여러분 추천들 해봐. 추천들 해봐요. 여러분 링컨 그러면 뭐가 기억나? 흑인 저기가 기억나. 리콜로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이건. 리콜로 해결할 수 없는 거죠. 예. 흑인 노예 해방을 했잖아. 흑인 노예 해방을 왜 한지 알아요? 흑인 노예 해방을 왜 했냐면, 여러분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링컨이 남북전쟁 때 나온 사람이잖아. 남북전쟁이 일어나잖아. 그쵸? 링컨이 남북전쟁기에 있었던 대통령인데, 이 링컨이 원한 건 뭐냐면 노예 해방이야. 그리고 이 노예들은 어디 있었냐면 미국 남부의 면화 농업지대에 있었던 사람들이야. 이제 미국이 정말 이제 흑인들을 막 잡아다가, 대서양을 건너가서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이 면화는 꽃이 딱 터지면, 그 면을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싹 집어내야 되는 거야. 그 손으로 집어내는 작업이 기계화가 안 돼. 그래서 대거 이제 이 노예들을 붙들어다가 면화 농장에서 일을 시킨 거예요. 그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소설의 배경이야. 근데 이제 흑인 노예들을 미국의 남부지방의 면화 농업, 즉 농업지대에서 노예를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일단 이 링컨은 누가 배경이냐면 북부의 산업화, 5대5 연안에 철강 산업이 막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북부의 산업 도시들이 생기면서 북부의 산업 도시에 값싼 노동력이 필요한데 인구가 부족해.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부의 이 산업도시파가 남부의 농업노동하는 사람들한테 농장주들하고 경쟁을 한 거야. 전쟁을 한 게 남북전쟁이야. 거기서 누가 이겨? 미국이 이겨. 그래갖고 이 링컨이 대통령이 되잖아.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 흑인 노예를 해방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북부의 산업지대에 흑인 노예들이 남으로부터 도망을 치거나 이래갖고 그러니까 북쪽에 많이 모인 거야. 그러니 이제 이 디트로이트 오바마가 북부의 산업도시에 이명박을 그래서 데리고 가는 거야. 흑인 노동자들이 실업자가 많아, 거기. 그 사람들 앞에 이명박 데려가갖고 오바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미 FTA가 통과되면 몇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2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미국에 28만 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한미 FTA로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생산량이 왜 늘어날까? 미국의 28만 개 일자리가 늘어나고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난다. 한미 FTA를 맺었는데 상식적으로 그걸 어디다 판다는 얘기야? 우리나라에 판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미국에 28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는 얘기는 미국에서 생산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야. 공장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늘어나. 왜? 한미 FTA인데 왜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나? 미국에서 쓰겠다는 거야? 아니, 우리나라로 팔겠다는 거야. 우리나라로 팔려는 생산품이 늘어난다는 거야. 그걸 오바마가 이명박을 데리고 디트로이트에 가서 그 연설을 시켰어. 그때 옆에서 박수 쳤잖아. 그러면서 한미 관계가 좋아졌다. 이명박이 막 그랬잖아. 한미 관계가 왜 좋아져? 한미 관계 그걸로 좋아지지 않아. 이거는 한미 FTA는 기업과 기업이 원하는 거야. 미국 정부에서 그럼 이명박을 막 존중해 줬을까? 여러분 그거 봤잖아. 오바마가
그 비 속에서 연설하러 가는데 그때 오바마 이렇게 우산 씌워준 애가 이명박은 걸리거나 말거나 안 씌워주잖아. 그러면서 대우받았다고 좋아하잖아. 의회에서 연설을 했다. 기립박수 받았다. 뭔데? 나라 팔아서 고맙다. 이명박이 우리나라 경제를 고스란히 미국에 바친 거야. 한국 팔러온 그 영업사원한테 고맙다. 우리한테 시장을 팔아줘서 고맙다. 그 박수 쳐준 거야. 이명박과 한나라당한테. 그리고 오늘 한나라당이 한미 FTA를 통과시킨 거야. 예. 뭐라 그랬냐면 ISD를 이 한미 FTA에만 비준시키면 뭐예요? 국가를 이 기업이 소송할 수 있는 제도잖아. 뭐더라? 국가 소송 제도인데.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인데 그 ISD를 재협상할 수 있다. 못해. 한미 FTA가 한번 비준되고 나면 조약 못 바꿔. 조약 내용을 바꿀 수가 없어.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명박이 국회에 와서 한 말은 생 거짓말이야. 한번 비준된 거는 저기 못 바꿔. 그게 한미 FTA의 내용이야. 오로지 이 한미 FTA가 되면 이제 미국의 뭐가 된 거야? 우리는 빨판이 된 거야. 우리나라에서 미국이 이익을 빼간다는 얘기야. 미국의 생산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안에서 그 물건을 사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되는 건 그만큼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면 미국의 28만 개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280만 개에서 최소 28만, 최대 280만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야. 한EU FTA 된 다음에 일자리 늘었어요? 우리 청년 실업자들 지금 한참 취업철이죠. 아까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저 취직시켜주세요. 망치 부인님 취직시켜주세요. 취직시켜주세요. 취직돼요? 한EU FTA가 통과돼서 일자리 늘어났어요? 20, 30대 취업률이 올라갔나요? 더 줄었죠? 작년보다 20, 30대 취업률은 더 줄었어요. 아니 한EU FTA가 통과되는데 왜? 미국 유럽으로부터 수입량이 늘었잖아. 히사이 시조님 고마워요. 수입량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의 수출량이 줄고 수출량이 줄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야. 생산이 줄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줄었다는 얘기야. FTA라는 건 좋은 게 아니야. 이 FTA가 뭐냐? 각 국가에서 자국의 산업이나 경제인을 보호하는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그게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야. 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지금 FTA는요, 한국을 위한 게 아니에요. 미국을 위한 거야. 오바마가 증명했잖아. 미국의 일자리 28만 개 생긴다. 미국의 생산량이 는다. 어디다 팔? 서울에다 팔. 생산량이 는다. 우리나라는 일자리가 그만큼 준다. 그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미국으로 이민 가면 그 사람들이 일자리 줄 것 같아? 불법 체류자로 내쫓아. 난민 되는 거야. 미국으로 이민 갈 때 조건이 얼마인지 알아? 10억 갖고 오래. 10억 이상 돈이 있어야 이민을 받아주지 돈 없는 사람은 이민 안 받아줘. 여기서 일자리가 없어서 이민 가는 사람이 무슨 돈으로 가니? 물론 해외에 여성 일자리는 늘었어. 우리나라의 성매매 업자들이 전부 다 호주, 미국, 캐나다로 가갖고 성매매 하고 있잖아. 일본, 미국, 캐나다 이런 데 가서. 우리나라 안에 일자리는 점점 줄어드는 거야. 그게 FTA야. 아니 여러분 봐봐. 광고 봤지? 한EU FTA가 딱 되면서 뭐라 그랬죠? FTA가 맺어지면 일자리가 늘어나고 물가가 내려간대. 지금 물가 내려갔어? 한EU FTA 돼갖고 물가 내려갔어. 7월보다? 더 올랐지? 여러분 FTA로요. 우리 이제 그 미국은 FTA 다음 단계를 준비 중인데 그게 TPP라는 거래. 그 TPP가 뭐냐 하면 미국 이게 환태평양. 그러니까 이제 우리 여기 이제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 있고 일본이 있잖아. 중국, 우리나라, 일본. 요렇게 이제 우리 동아시아가 있고 그 밑에 동남아시아가 있잖아요. 예. 뭐 베트남이라든가 뭐 태국, 미얀마 이런 그러니까 버마지. 요런 이제 나라가 있어.
그 옆으로 가면서 중앙아시아가 있고 그 옆에 서남아시아가 있고 거기를 이제 중동이라고 부르잖아. 오리엔트 지방. 그래서 이제 뭐 이 아라비아나 뭐 이쪽에 있고 그 옆으로 위쪽은 유럽, 아래쪽이 아프리카야. 그리고 이제 우리 이 중국과 우리 동아시아하고 태평양으로 만나는 게 중국, 일본, 우리나라,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가, 이게 뭐 필리핀 쭉 섬이 연결돼 갖고 호주가 바로 우리나라 밑에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연결되는 게 어디예요? 미국이죠. 미국은 한국, 호주 뭘 맺었어? FTA 맺었죠? 예. 그 다음에 한국과의 FTA 맺었죠? 이제 일본은 거의 미국과 어떤 관계야?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계속해서 등쳐먹고 있잖아. 근데 일본이 등쳐먹는 척 하면서 안 등쳐먹는 나라야. 얘 지금 이제 일본은 미국에다가 FTA를 계속 안 하면서 뭘 거는 거야? 조건을 걸어. 우리나라가 자유롭게 군대를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라. 일본이 FTA 하는 대신에, 일본의 군대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도록 허락해라. 그게 조건이야. 우정국 조건을 바꾸자는 얘기가, 자기 나라를 자기네들이 마음껏 군대를 만들어서 또 세계 침략질 해도 된다라고 허락해주면 FTA 맺어주마.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미국의 생각은 TPP라 해서 그 태평양을 둘러싼 지역을 자기 시장으로 삼는다야. 태평양 일대를 자기 시장으로 삼아서 EU하고 대결한다. 그러면서 그러려면 중국을 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중국하고 긴장 관계가 군사적 긴장이 아니라 TPP라는 그러니까 태평양을 둘러싼, 이 경제 특구를 만들려는 미국의 의도와 신흥 부국인 중국의 대결, 그 대결점이 어디? 한반도. 중국은 북한을 잡고, 미국은 한국을 잡아갖고, 남한을 잡아서 둘이 경쟁을 붙이고, 감정을 계속 격화시켜서, 분리시킨다. 그게 미국의 의도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를 말아먹을 한미 FTA를 만들었잖아? 자, 근데 내가 방금 받은 메시지가 뭐냐? 4가지야. 4가지인데, 여러분, 우리나라에요. 예.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미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땠어요? 미국 없으면 우리 죽는다. 그랬죠? 우리나라 안에 대다수가, 어떡하냐? 우리는 힘이 약한데, 미국 말 들어야지. 그랬지? 그지? 그러면서 우리 국민들 중에 50% 가까이가 미국에는 거스르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그런데 그게 바뀔 거래. 이 한미 FTA 이후에 이 300만 자영업자 망하죠? 그 다음에 300만 농민 망하죠? 600만 비정규직 작업 조건 열악해지죠?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이 그대로야. 계속 가난해진다는 얘기야. 나라 안에 1200만, 4800만 국민 중에 1200만 극빈층이 생기는 거야. 한미 FTA가. 이렇게 되면 그 1200만만 망하냐? 아니야. 그 위에가 그 다음에 같이 망해. 얘네들을 핏바라먹는 세력이 망하는 거야. 그러면서 국민 50% 이상이 허물어지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안에 뭐가 바뀌어? 미국에 대한 안목이 바뀌는 거야. 어쩔 수 없이 미국 편 들어야 된다. 미국에 복종해야 된다. 대미의식이 바뀔 거다. 예, 대미의식이 바뀔 거다. 메시지가 왔어. 2번째, 지금 한미 FTA 통과시킨 게 누구야? 예, 한나라당이죠? 누구의 사주로? 이명박의 사주로. 한나라당이 통과시켰죠. 자, 그러면 한나라당은 앞으로 이 사건으로 아마 이제 뿌리가 잘릴 거다. 뿌리가 잘리게 될 건데, 내 예언하는 거야. 뿌리가 잘릴 건데, 이제까지 한나라당의 존재를 몰랐잖아. 한나라당 내부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몰랐잖아. 자, 한나라당과 김종훈은 한패야. 걔네들 같은 편이야.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을 쥐고 있었던 애들이 누구야? 매국노 라인이야. 이 매국노 라인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이 기름값 폭등, 여기엔 또 하나의 배경이 있어. 뭐냐? 이명박이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예. 이명박이 무슨 실수를 했냐 하면, 미국의 무슨 짓을 한 거야? 간첩 짓을 했어. 우리나라 외교관들이. 중동 지역에 이제 반미 감정이 막 올라가니까,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움직이질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 라인을 미국 간첩으로 썼어. 그래서 이제 이 중동 지역의 정치 정세를 미국으로 어떻게 한 거야? 보고서를 올리게 한 거야. 그게 딱 걸린 거예요.
그게 딱 걸려가지고 그쪽에 기밀을 빼갖고 미국에다 넘겼던 게 걸려갖고 중동의 이란하고의 관계도 나빠지고 그 다음에 뭐 이라크의 관계도 더 나빠지고 이라크는 원래 지금 저기 미국의 이라크 전쟁으로 한국에 대한 감정이 안 좋잖아. 이러다 보니까 그 이란산 원유가 우리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원유 수입 5위야. 4,800만 밖에 안 되는데 전 세계에서 원유를 제일 많이 사는 나라 5위에 들어. 이유가 뭐냐? 그걸 우리가 다 쓰는 게 아니야. 그거를 다 사가지고 뭘로 만들어? 석유 유제품을 만드는 거야. LG 정유, 현대 정유. 그게 그 얘기야. LG 정유, 현대 정유, 또 뭐가 있지? 뭐 호남 정유인가? 뭐 이렇게 그 SK, 뭐 이런 애들이 석유 화학 제품을 만들어 갖고 파는 거예요. 팔기 위한 원유. 그게 전 세계에서 5손가락에 들 만큼 들어온 거야. 근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양 중에서 10%면 기름값에 큰 타격을 줘. 근데 이 10%가 이란산 원유야. 근데 이 이란산 원유가, 누구 때문에 막혔어? 이명박이가 이란에 가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 라인이 미국 간첩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란 정부가 열받은 거야. 그래서 이란산 원유 수출을 막아버렸어요. 그게 2009년의 일이야. 그러면 그 10%의 원유가 준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유 공급량이 확 줄고 그런데 팔아야 되잖아. 계속 팔로는 가져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원유를 줄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석유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 기름값을 계속 또 올리는 거예요. 거기에다 또 하나 있지. 어디였지? 아랍에미리트가 아니라 어디였더라? 이라크인가? 어디에서 원유를 뽑을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냐? 석유 나오는 거를 개발하기로 했다. 석유 나오는 거를 개발하기로 했다 이러면서 이명박이 막 유전을 개발하기로 했다라면서 막 도배를 했어.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유전을 개발하기로 한 대상이 누구냐? 그 나라 반군이야. 한마디로 그 나라의 이 산적하고 그 나라 산적들하고 계약을 한 거야. 근데 이게 그 나라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그 유전 개발 팀을 꾸리는데 이명박이 그 나라 정부의 반군하고 계약을 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유전 개발하는 그 컨소시엄에 한국 제외. 반군 지원해갖고. 그래서 우리나라 원유 공급 상황이 안 좋아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름값이 비싸지는 거야. 예. 네. 그 이명박이 이번에 외교적 실수를 너무 많이 했는데 이건 이명박만의 실수가 아니야. 누구의 실수야? 우리나라 외교 라인을 잡고 있는 놈들의 실수야. 이 외교 라인을 잡고 있는 놈들은 누구냐 하면 이 외교 라인을 잡고 있는 놈들이 누구냐? 언제부터? 저 먼 일제시대 때부터 만들어진 놈들이야. 그러니까 강화도 조약 이후에 조선은 썩었다. 조선은 희망이 없다. 외세를 등에 업고 외세의 힘으로 조선을 바꾸자. 그 놈들이 뿌리야. 강화도 조약 이후에 이 친일파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네들이 결국은 우리나라 독립민족운동을 끝까지 다 깨고 이완용의 비서가 이승만 아니야? 이완용 일당이 우리나라의 모든 독립운동 세력을 다 무찌르고 일본의 나라를 바치잖아. 그래서 일본의 백작이 돼서 살다가 뒤져. 그 이완용의 비서가 이승만이야. 근데 이 이승만이 미국 가갖고 지가 왕족이다. 그러면서 그 친일 단체의 대변인이다. 이래갖고 미국에서 또 돈 거들어 다니고 그랬던 게 이승만이야. 그 이승만을 동산 세워준 게 지금 이명박 정부의 기독교 단체. 얘네들이 이제 친일로 쫙 컸어. 그래서 일제강점기에 국민들 피 빨아먹으면서 이 중간 지주로서의 아주 모든 혜택을 다 누려. 그랬던 놈들이 일제가 누구한테? 미국에 패망을 하잖아. 그러자 갑자기 노선을 뭘로 바꿔? 친미로 바꿔. 그러면서 친일, 친미. 그런데 얘네들은 일본하고는 친해. 내선 일체라 그래서 자기와 일본은 한 식구다.
그렇게 생각해. 그 다음에 미국하고에는 이상득이 자기 동생을 뭐라 그랬어? 한나라의 국회의원인 이상득이 미국 외교관을 만나서 자기 동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일이라 그랬어. 이상득이라는 국회의원이 그게 이제 미국 외교문서 보고서에 나온 거 아니야. 미국 외교문서 보고서가 털려갖고 공개된 바에 의하면 자기 동생 이명박은 뼛속까지 친밀하고 얘기를 했어. 사실이다. 기사에 나왔어. 확인해봐. 얘네들은요, 일본의 이익, 미국의 이익이 누구의 이익을 앞서? 한국의 이익을 앞서. 그래서 이 박정희가 한일 수교를 하면서 뭐에 대해서? 독도에 대한 미략 3가지를 맺어요. 독도 미략 3가지가 뭐냐? 독도에 한국 경찰이 주둔한다. 군대는 절대 오면 안 되고 한국 경찰이 주둔한다. 둘째, 그러면서 건물 지을 때는 일본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두 번째, 각 나라가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일본과 한국이 독도는 자기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각국은 상대방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는다. 그게 독도미략 2번째야. 세 번째, 나중에 경제 수역을 만들 때는 공동 수역으로 한다. 그게 독도미략이야. 박정희가 한일 수교를 맺으면서 독도를 일본에 팔았다니까? 독도를 공동 수역으로 약속해 준 게 박정희야. 그 다음에 김영삼이 집권했을 때 한일 경제 수역에 대한 협상이 시작이 돼. 김영삼 정부에서 독도 미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기로 다 약속을 해놔. 다 맺어놓고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온 거야. 김대중 정부에다 도장 찍는 거 넘겼어. 그래서 김대중이 외교부더러 찍지 마라. 도장 찍지 말고 실무 준비를 단단히 해서 뭐든지 건수를 잡아서 도장 찍어주지 마라. 근데 우리나라 외교부 가서 도장 찍어줬어. 김대중 대통령의 말을 어기고 가서 독도를 공동수역으로 만들어준 거야. 그래놓고 지금까지 김대중이 독도 팔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게 진실이야. 그 다음 한미 FTA도 노무현 대통령이 누구한테? 김정은한테 절대로 한미 FTA 미국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된다. 한국에 수십만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원칙이다. 또 개성에서 생산된 물건을 우리나라 물건으로 인정받아라. 그 2가지를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대통령 훈령이라고 하더만. 근데 김정은이 즉 통상 대표팀이 그 대통령 훈령을 어겼어. 대통령 훈령을 거부하고 가서 미국에게 철저히 미국에게 유리하게 맺어갖고 돌아온 거야. 그리고 돌아왔는데 700페이지짜리 협정문을 맺어갖고 와. 근데 이거를 딱 보고 노무현이 대노해. 노무현 정부에서 대노해요. 이걸 어떻게 공개하냐. 아줌마입니다님 고마워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가 한미 FTA 협정문을 공개 못해. 오로지 미국으로 자동차 수출기를 열었다. 그거 하나 빼놓고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에서 이걸 국회의원들한테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쪽팔려서 공개를 못해. 국회에다 4대의 컴퓨터를 만들어준 다음에 영어 원문으로 그 컴퓨터에 가서 봐라. 근데 그걸 볼 때 국회의원 4명만 들어가야 되고 보좌관이 4명 따라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이 4명은 국회에 등록된 보좌관이어야 된다. 700페이지짜리 영어 원문을 국회의원들 4명이 들어가서 다 읽으라는 거야. 복사본도 안 된다. 번역문도 안 된다. 메모도 안 된다 그랬어요. 그게 2007년 FTA가 협상되던 시점에 있었던 일이야. 뭔 말인지 알아? 그리고 그때 김근태 의원이 단식하면서 국회에서 당론으로 FTA 통과 못 시키게 한 거야. 그때 당의장 출신이 쇄국 정치하자는 거냐? 지금 뭐하고 앉아있는 거냐? 한미 FTA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는 알겠지만 참 적절치 못한 처신이다. 김근태는 그 단식으로 완전히 회복불능의 건강 상태가 돼. 건강을 잃었어. 지금까지. 그때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다 해. 그러면서 한미 FTA에 찬성했던 애들, 신자유주의를 이끌었던 게 유시민이야. 독일에서 경제학 공부했다고 신자유주의를 노무현 대통령한테 가르치고 그거 이끌었던 게 유시민이야. 그래서 유시민 지지자들이
그 당시 한미 FTA 반대하는 김근태 의원 단식하는 자리에 와갖고 조롱과 멸시를 말도 못하게 했어. 그런데 그때 유시민이 내 똑똑히 기억한 장면이 있는데 그때 김근태 의원을 만나러 와. 김근태 의원을 만나러 와갖고 앉았어. 인사를 했어. 그런데 그게 우리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나간 거야. 내가 국회에서 생방송할 때. 조금 있다 전화가 와. 와갖고 인사하다 말고 전화를 받고 그냥 튀었어. 누군가 내 방송 보고 당신이 김근태 만나고 있는 거 지금 방송 나가고 있다. 전화 받고 튄 거야. 그 장면 기억나. 그러면서 그랬던 사람들이야. 그 한미 FTA가 그렇게 통과가 됐어. 노무현의 뜻대로가 아니라 김정은이 다 내주는, 미국에게 다 내준 FTA를 해갖고 왔기 때문에 당시 열린우리당 지도부에서 목숨 걸고 막았어. 당론으로 찬성하지 못하게. 그래서 그 열린우리당에서는 그렇게 맺어온 거를 통과시키자는 새끼들이 있었지만 막아낸 거야. 근데 그 다음에 한나라당이 됐다. 근데 이제 이 700페이지짜리를 우리나라에서 공개를 그렇게 할 때 미국은 700명의 전문가들한테 700페이지를 풀었어. 1400명인가 700만원한테 풀었대. 그래서 검토해라. 뭐가 불리한지 찾아내라. 미국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점이 있으면 찾아내라. 그래서 거기서 찾아낸 게 자동차야. 미국으로 한국이 자동차 수출길이 열려 있는데 이러면 미국 자동차를 한국에 어떻게 파냐. 그러니 한국에다 자동차를 팔고 싶은 만큼 미국 차를 사야 된다는 조건을 달아야 된다. 그게 미국에서 나온 얘기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열린우리당에서 반대 갖고 안 됐고 미국에서는 자기네한테 1% 부족한 거. 한국 자동차가 미국에 들어오는 길을 막아라. 그리고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 수출되는 길을 열어라. 그래가지고요, 이명박이 돼서 대통령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나라 고가도로를 다 없앴어요. 고가도로 왜 없앤지 알아요? 우리나라 고가도로를 다 없앴는데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고가도로가, 이명박 시장이 된 다음에 서울의 고가도로를 다 없앴어. 고가도로가 뭐냐면, 옛날에 이렇게 교차로들이 있는데, 박정희 시대에 고가도로를 지어서, 막힘없이 이제 막 보냈던 거야. 아주 흉물스러워. 고가도로가 있으면 일단 그 지역의 상권이 단절이 되고, 분위기가 침침해지기 때문에 발달이 안 돼. 그래서 이제 그때 이명박이 고가도로 때문에 주변 상권이 무너진다 그러면서 고가도로를 허물었지만, 사실은 이유는 뭐냐? 미국 차가 유럽 차는 잘 다녀. 조그맣기 때문에. 유럽은 이게 또 이 이유가 있어. 유럽의 차는요 폭이 좁아요. 여러분 유럽 사람들 보면 굉장히 좁은 차를 타죠. 우리나라 아토스 같은 차 좋아해. 폭이 좁고 높이 높잖아. 좋아해. 왜? 유럽의 도로가 좁아. 유럽에 있는 도로가 좁은데 유럽은 그 도로를 로마에 만든 도로를 지금까지 써.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를 지금까지 쓰는데 로마 시대에 만들어진 도로는 뭐냐? 말 2마리가 한쪽으로 지나가고 말 2마리가 한쪽으로 지나오는 딱 그 넓이야. 그래서 그게 유럽의 자동차 도로가 그대로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도로를 다녀야 되니까 유럽 차는 조그매. 앞뒤로도 작고 옆으로도 작아. 그러니 우리나라에 다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미국 차는 고가 도로를 탈 때 이제 고가가 이렇게 됐잖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 올라가는 폭이 걸려. 미국 차가 너무 커서. 그래서 이명박이 고가도로를 다 허문 거야. 그래 미국 자동차 길이가요 우리나라 웬만한 본거보다 길어. 우리나라 스타렉스보다 미국 자동차가 더 길어. 미국 애들이 좋아하는. 여러분 혹시 슈퍼내추럴이라는 드라마 알아요? 미국 드라마 중에 귀신 쫓는 애들 나오는 건데 슈퍼내추럴. 거기 그 사람들 타고 다니는 차 있죠? 어마어마하잖아. 앞대가리가 그냥 그게 이제 그 달밤에 그 앞에서 이제 그게 와인도 마시고 달밤에 이제 연인이랑 둘이 올라 앉아가지고 와인도 마시고 달구경도 하는 용도야. 다른 용도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앞대가리가 침대만한 그 차가 유행을 해. 그러면서 이제 그 차에 비슷하게 미국 차는 일단 등치가 커. 못 올라가 고가도로를. 그래서 고가도로를 없앤 거야. 참 뭐라고 내가 참 말하면 19금 될까봐 말은 못하겠고. 좌우지간
그 미국 차를 수입하기 위해서 얘네들은요, 한국의 국익보다 미국의 이익, 일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게 한나라당이야. 일제강점기 때 친일파들이 그 친일파들이 있었잖아.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나라를 점령한다? 1945년에 점령군으로 들어와. 근데 미군의 숫자가 전 국토의 경찰력으로 모자라잖아. 어떻게 했는지 알아? 누구를? 일제시대 때 경찰했던 애들, 친일 경찰들을 그대로 경찰로 썼어. 일본군의 군인이었던 사람하고 일본 경찰을 그대로 그러니까 일본 친일 경찰 했던 애들을 우리나라 경찰로 했다니까. 군경으로 삼았다니까.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대로 유지가 된 거야. 그 다음에 이완용 비서였던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만들잖아. 그러면서 이완용이 청와대를 친일파로 구성을 해. 그리고 국회의 3분의 1이 친일파야. 그렇게 시작된 친일의 역사. 그 친일파를 안전하게 보장해준 게 미국. 그래서 친일파가 자유당을 건설하고 그 자유당이 박정희에 의해서 공화당으로 바뀌고 공화당이 전두환에 의해서 민정당으로 바뀌고 그게 노태우에 의해서 민자당으로 바뀌고 그 다음에 김영삼이가 신한국당으로 바꾸고 박근혜가 다시 한나라당으로 바꾸고 그 뿌리가 계속 이어진 거야. 친일 숙미의 역사가 그렇게 이어졌어. 그들은 항상 이렇게 얘기해. 내가 2008년에 처음 아프리카에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우리나라의 무역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가 누구니? 태반이 미국이라고 썼어. 그때 아프리카에서 우리 방송 채팅하는 사람이 태반이 미국이라고 썼어요. 미국이 우리나라가 미국의 무역 의존도 1위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때 봤던 사람 있어? 2008년에 내가 물어봤을 때 다 미국이라고 썼던 거 봤죠? 예. 그 당시에 다 미국이라 그랬어. 그런데 이미 그 당시에 중국이 1위였거든? 중국이 무역 의존도 1위. 그 다음에 일본. 그 다음에 유럽하고 미국이 삐까삐까야. EU하고 미국이 삐까삐까라고. 미국이 3위인가 4위인가 그래.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미국의 경제 의존도가 많다. 미국하고 단절되면 죽는다. 고립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명박과 이 친일 숙미 대상이 누구를? 미국이 싫어하는 중국을 막 때리면서, 중국을 막 공격하고, 여러분 요즘에 대국 놀이 하잖아. 인터넷에서 중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대륙이라 그러면서, 대륙 시리즈. 중국인들은 무식하다. 촌스럽고 무식하다라고 계속 만들어낸 애들이 있어. 그것도 친일 숙미파들이 키운 애들이야. 걔네들이 계속해서 대륙 시리즈를 만들어서 중국을 굉장히 폄하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중국 네티즌들을 막 자극하고 그러면서 이건 왜?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나쁘니까 적의 적은 동지라고 그래서 미국 편을 들고 중국 욕한 거야. 우리나라 무역 의존도 우리나라에서 수출 제일 많이 하는 게 중국이고 우리나라에 요즘에 관광객 제일 많은 게 중국이고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아닌 게 없고 그런 상황에서 대륙 그러면서 깔보는 거야.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중국과의 단절선을 긋고 북한과 단절을 시키고 철저히 남한은 일본과 중국, 미국, 그러니까 일본과 남한과 그 다음에 여기 동남아시아와 호주, 그 다음에 남아메리카의 안데스 산맥 서쪽, 이쪽을 자기의 뭘로 삼겠다. 시장으로 삼겠다. 그게 미국의 환태평양 경제특구 TPP 의도야. 그 의도에 맞게 지금 해 나가는 거야. 그런데 우리나라 안에서 한미 FTA 반대하는 애들, 한미 FTA 반대하는 애들의 움직임은 그런 거대한 한나라당과 연결된 애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라 누구 욕만 해? 민주당 협상파 욕만 했잖아. 가서 봐. 한미 FTA 반대 운동하는 애들이 존나게 써댄 글들이 이런 배경과 외교적인 그들의 뿌리를 비판하는 내용 있어? 본 사람. 한미 FTA를 추진하는 애들이 왜 목숨 걸고 추진하려고 그러는지 이 뿌리 설명한 애들 있어? 없잖아. 걔네들이 한 건 뭔데? 민주당 협상파가 문제다. 걔네들이 한나라당이랑 손잡고 협상해 주려고 한다. 그 얘기만 계속했잖아.
야, 백두산. 한마디도 하지 마. 잘못하면 강퇴당하니까 이 생방송 중에는 헛소리 하지 마. 입 다물어. 지금 망치부인 설명한 이야기, 공산, 무슨 얘기야? 개띠끼, 단타하지 말고, 길게 써. 예. 그 뿌리들이 지금 이 나라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운영하면서 나라 꼴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 한미 FTA 통과시킨 게 누군지 써봐. 내 집 중계방 지금 중계방을 하나, 둘, 셋, 4개 보고 본방까지 5개 방밖에 못 봐. 지금 방이 7개인데, 아니, 방이 몇 개야, 지금? 지금 방이, 하나, 둘, 셋, 넷, 5, 6개인데, 야, 이거 뭐, 그러면 이쪽 방을 봐야 되겠구나. 예. 그래. 지금 이제 중계방이, 가만히 있어 보자. 이쪽 방 몇 명이야? 142명이고, 아이씨. 이거 뭐 인원이 너무 많아가지고 뭐 어느 방을 봐야 될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548명 방은 어디냐? 548명 방이 여긴가? 맨 밑에 방이 583명 방이 여기고, 그 다음에 545명 방에서 내가 지금 462명 방으로 간 거야? 아씨, 잠깐만 기다려봐. 예, 내가 중계방 정리 좀 할게. 내가 중계방 지금 어디서 채팅하는지 내가 여론을 좀 봐야 되니까,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가 583이고, 예, 가만히 있어보자. 여기 미스터 김님, 이 방이 583명이죠? 미스터 김님, 아꼬맘님 있는 방이 583명이지?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방이, 예, 543명 방이어야 되는데, 예, 그 노릇한 튀김님 방이 몇 명이야? 467명 방. 그러면 내가 이쪽에서 597명 방을 봐야 되겠네. 아이씨. 밑에서 두 번째 칸을, 방송, 가만있어 봐.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이거 좀 정리 좀 하고, 여기가 465명 방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무슨 방이냐? 아이, 왜 이렇게 안 떠? 얘가 낡아서 이래, 낡아서. 그래서 뭐 저쪽 방이, 이쪽 방을 봐야 되겠구나. 요걸로 일단 갈까? 요게 지금, 씨발 느림보가 있는 방인데, 요게 몇 명 방이야? 이게 제일 적은 방이다. 제일 적은 방이니까, 이쪽 방으로 들어가야 되겠구나. 예. 방 정리가 이제 됐어. 중계방 제일 많은 거 3개를 보고, 그 다음에 얘를 3층으로 보내면 돼. 추천 몇 개예요? 지금 한미 FTA의 뿌리가 보여? 지금 한미 FTA의 뿌리가 보여? 안 보여? 예. 한미 FTA의 뿌리가 보여? 안 보여? 지금 이큰붕어님 있는 방이, 예, 이큰붕어님 있는 방이, 예, 500 몇 명 방이죠? 528, 이쪽이 457, 그 다음에 여기가 500명 됐어. 인원수 제일 많은 방 제가 4개를 보고 있어요. 이 한미 FTA를 그래서 얘네들이 추진한 거야. 자, 여러분, 한미 FTA가 되는 순간 이제 통과가 됐잖아요. 앞으로 우리 경제는 굉장히 더 안 좋아질 거예요. 특히 지금 미국이 어떤 위기야? 여러분 미국 뉴스 들어봤죠? 미국이 지금 공화당하고 이제 미국에 이제 선거가 있어. 미국 선거를 앞두고 지금 오바마가 인기를 계속 끌면 안 되잖아. 오바마는 미국의 그 빚을 갚고
미국이 지금 적자 위기야. 국가 부도 사태. 여러분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부자 나라가 미국 같지? 지금 미국이 국가 부도 위기야. 미국이 빚이 많아가지고 빚을 못 갚아서 국가가 부도나게 생겼어.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때요? 예. 지금, 그 진짜야. 처음 들었어? 미국이 지금 그 국가 부도 사태예요. 그걸 뭐라고 불러? 국가 부도. 그럼 사람들이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불러? 디폴트 위기. 미국이 지금 디폴트 위기라 그래가지고 미국이 국가 부도 직전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 상황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오바마와 공화당의 새로운 후보들 사이에서 경쟁 중이야. 근데 공화당은 누구를 위한 정당이야? 우리나라 한나라당이랑 똑같아. 부자 정당이야. 그러니까 이제 오바마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국가에 빚이 많으니까 또 이렇게 고급 정보 나간다. 자, 추천들 좀 해봐. 망치부인 방송에 들어오면 배울 게 있다. 배울 게 있고 들을 게 있다 싶은 사람. 어떻게 근데 이 망치부인 방송을 들으면서 나한테 욕만 하는 거야? 사실 내가 중계방을 다 보긴 보는데 뭔 말 하는지는 안 보여. 저기 망치부인 방송 들을만 해? 망치부인 방송 들을만 하다 한번 손 한번 들어봐. 망치부인 방송을 지금 다 욕하면서 듣는 거야? 좋다고 생각하는 거야? 바사쿠라이드님 고마워요. 손 써봐, 손. 그 발 쓰면 그건 아니란 얘기지? 그러니까 이제 망치부인 방송이 도움이 된다는 얘기야? 장로회님 고맙고요. 그래, 진짜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되는 거지? 좋아. 손이 더 많아, 발보다. 발은 몇 개 없어? 땡큐. 내가 계속 있도록 추천 좀 해봐. 빨리 추천 좀 해줘. 그러니까 망치부인 방송은 항상 누가 도와주냐? 이명박이 도와줘. 내가 이제 망치부인이 사실 이 2주 동안, 이게 보름 동안, 한 20일이지. 20일 동안 대상포진 때문에 방송을 못했어요. 알지? 어제부터 방송 다시 시작했어. 순위가 뭐 12등, 10등, 8등 막 그래. 간신히 올라간 게. 야, 근데 지금 보고 있는 사람 봐라. 1800 더하기 1140 몇 명이야. 그럼 얼마니? 1800 더하기 1100 얼마면 거의 3000명 가까이 되잖아? 하여튼 사고는 늘 이명박이 쳐. 망치부인 방송의 순위는 이명박이 올려준다니까? 나는 그래서 사실 있잖아. 아프리카에서 망치부인은 이명박 욕만 한다. 거짓말이야. 나는 사실 이명박한테 고맙다니까? 이명박이 사고를 치면, 내가 노무현 대통령 때 이 방송을 했어. 그때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비판하잖아? 그럼 70명이 보다가 50명이 나한테 욕했어. 야, 이 망치년아! 막 이러면서 쌍욕을 했다니까? 20명만 내 편 들고? 그랬던, 아프리카에서 이명박이 당선이 되니까, 와, 700명이 봐. 첫 해에 2007년에 700명이 보는 거야. 내가 그래서 중계방 처음 봤잖아. 사람들이 중계방 그러는데, 나는 그때 이제 200명 방이었어. 근데 중계방이라는 게 뭔지 몰랐다. 근데 이제 2008년이 되니까 500명 방으로 늘려주더라? 500명 방이 됐는데 중계방이라는 거 구경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검색 같은 것도 할 줄 몰라서 다른 방은 그리고 중계방이 많다는 것도 몰랐지. 근데 와, 이명박이 딱 돼갖고 이제 미국 소고기 다 수입한다. 딱 700명으로 늘어나더라.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죽였잖아. 그 거의 자살하게 했잖아요. 그 뛰어내리게 했잖아. 뭐 1000명으로 늘어나더라. 그 다음에 뭐 그 신문법, 방송법, 미디어법 이런 거 막 통과시키니까 2000명 가까이 되더라. 천안함 사태, 연평도 사태, 막 2000명 벌쩍 넘어가더라. 나는 그래서 사실 이명박한테 살짝 고맙다는 마음을 느껴. 왜? 이명박이가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사실 망치부인이 여러 신문 났어. 그전에는 내가 방송하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내가 이제 이 망치부인이 이 아프리카에 방송하는 거 유명해졌잖아. 이명박한테 난 사실 개인적으로 참 고맙다는 생각을 해. 그러면서 나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명박의 측근이 간 사장, 낙하산으로 꽂힌 언론사가 25개예요. 이명박의 측근이 사장으로 가서 꽂힌 언론사가 25개야. 25개 언론에서 매일매일 똑같이 공장제 기사가 나와.
똑같은 기사 막 재생산하면서 이것들이 바람을 말이에요. 보도 지침이야. 이거 완전히 보도 지침이야. 하나의 쓸데없는 뉴스를 깔어. 뭐 연예인 스캔들 쫙 깔고 그 다음에 뭐 말도 안 되면서 고양이녀 도배, 뭐 경희대녀 도배. 그거 경희대 여자가 아니었어. 도배하는 뉴스가 말도 안 되는 게 막 그냥 도배를 해. 뭐 나영희 사건 도배. 25개 언론이 4개만 기사 써도 인터넷에 100개야. 그렇게 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렸어. 그런데 누가 대머리 망치 부인이 얼굴을 커다랗게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렇게 그들이 지금도 쟤네들이 노리는 건 뭐야? 여러분 지금요 이 한나라당이 한미 FTA 처리했다. 그 얘기 안 나와. 지금 속보에 나와? 지금 속보에 한나라당이 한미 FTA 통과했다는 얘기 나와? 한미 FTA 통과라고 나오지. 어디에서도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한미 FTA 통과시켰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 그죠? 그게 뭔데? 얘네들이 이 YTN, MBN 다 마찬가지야. YTN, MBN, KBS, MBC, KBS, MBC. 그 다음에 이제 조중동 방송들이 얘네들이 장악하고 있는 25개 언론이 똑같은 말로 도배질을 하면 그게 속보가 돼. 박원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다. 박원순하고 안철수가 단일화를 했어. 그러면 그 다음날 이 모든 뉴스의 메인은 박원순 안철수 단일화가 헤드라인 돼야 되잖아. 근데 그 다음날 헤드라인은 전부 다 뭐 나왔어?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아니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가 박원순한테 양보했는데 그날 도배한 게 누구야? 안철수가 박근혜 이겼다. 그게 모든 헤드라인의 뉴스였어. 그리고 오마이뉴스, 한겨레, 경향 뭐 이런 것만 헤드라인으로 이 단일화를 잡았지. 그 공중파의 그 짓거리 그거 막아낸 게 누구야? 바로 여러분이야. 사실 망치부이든 2007년에도 떠들었고 2008년에도 떠들어. 그 떠드는 방송을 이명박 시대에 찾아오는 당신들이 바로 뭐를 이 시대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망치부인 방에서 한번 딱 나는 우리 방송에 이 뭐를 파워를 어디서 받냐? 우리 시청자들의 파워야. 내 파워가 아니라 낙곰수는 떠도 망치부인 방에 안 뜨는 이유가 뭐냐? 낙곰수는 그들이 훌륭해. 하지만 망치부인 방은 망치부인이 훌륭한 게 아니야. 이 방 시청자들이 무서운 사람들이야. 그 안철수가 안철수가 서울시장 출마할 거다. 중도 정당을 만들어서 출마한다라고 윤여준이 뻥카를 쳤어. 그때 우리 방에서 안철수를 어떡할 거야? 안철수가 시장 출마한다. 난리가 났어. 쌩 난리가 났는데 그때 망치 부인이 뭐라고 주장을 해? 그때 망치 부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윤여준이 문제다. 안철수 욕하지 마라. 윤여준이 박근혜와 오세훈 선거운동 본부장이다. 그리고 여의도 연구소라는 한나라당 싱크탱크 2번 소장했던 사람이다. 그걸 널리 알려라. 그래가지고 그게 확 퍼져요. 그게 확 퍼지면서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만 했어야 됐는데 안철수에 대한 비판도 같이 한 거야. 막 까댄 거지. 그러니까 안철수가 겁나가지고 나는 반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엔 반대한다. 분명히 월요일날 발표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날 박원순한테 주잖아. 서울시장 나 출마 안 하고 당신 가져라 해버리잖아. 그 힘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 우리 방 시청자들이 윤여준이 문제다. 그러자마자 쫙 트위터에 뜨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망치 부인의 역할이 아니라 우리 방 시청자들의 능력이야. 그러다 보니까 나는 노무현도 깠지. 나는 노무현 대통령 할 때 노무현 대통령 쟤네들 봐라. 노무현 깐 적 없대. 나 노무현 대통령한테 왜 한미 FTA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라는 당공약을 거절한 거, 그 다음에 이라크 파병 이런 거 가지고 노무현 대통령 비판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내가 그 3가지는 잘못했다. 그러면 꼭 나와가지고 그건 잘한 거래. 야 그럼 노무현이 뭘 잘못했냐? 말을 함부로 한대. 그런 새끼들하고는 싸웠지만 나는 노무현이 잘못한 건 분명히 잘못했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야. 그래도 나한테 막 쌍욕을 했지. 좌우지간 어쨌거나 망치부인 방송이 있으니
내가 오늘 왜 이 각방의 용역들이 미친 듯이 달려왔을까? 여러분, 왜 이 용역들이 각방에 지금 미친 듯이 달려봤자 한 50명이야? 각방에서 강퇴당하고 옆방으로 계속 옮겨 다니는데, 그 50명이 막 흩어져가지고 막 지금 강퇴당하고 있어. 근데 얘네들이 왜 몰려왔을까? 우리 방 제목 때문에. 한나라당이 한미 FTA 통과, 한나라당이 한미 FTA 통과, 그 얘기에 미치는 거야. 왜? 어떤 뉴스에도 지금 한나라당이 통과시켰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 그지? 지금 YTN, MBC, KBS, SBS에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 처리 이렇게 나오나? 옛날에 열린우리당에서 사학법을 개정할 때 그때 한나라당이 반대했지만 강행 처리했어. 그땐 모든 헤드라인이 뭐였는 줄 알아? 열린우리당 사학법 날치기. 그 사학법이 뭔지 알아? 각 사립재단에, 대학교나 이런 그 사립재단에 사회이사를 둬서 이사가 그 재단들을 감시하게 하자. 도대체 등록금 그렇게 많이 걷어서 뭐에 쓰는지 감시하게 하자. 사회이사제도. 그게 사립학교법이야. 그런데 그거 없애야 된다고. 그래서 지금 등록금 천정부지로 오르는 거야. 박근혜, 이명박, 이 정몽준 전부 다 나와서 촛불 시위했지? 등록금 올리라고. 사립학교에, 지금 여기가 공산당이냐? 어디 개인 재산을,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왜 침해하느냐? 촛불 시위했잖아. 그래서 지금 등록금 개박살 난 거 아니야? 그때 헤드라인은 열린우리당 사학법 날치기, 사학법 강행처리, 아니야. 열린우리당 사학법 강행처리, 한나라당 날치기라고, 비판, 연좌농성, 이렇게 나와. 0072님 고마워요. 그런데 지금, 한나라당이 한미 FTA 강행 처리했다. 나와, 안 나와? 내가 좀 몰라서 그래. 나왔어? 지금 혹시, 이명박 꼬봉이 사장으로 있는 25개 언론 중에, 한미 FTA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고 자막 나온 데 있어? 자막 나온 데 있어? 없지?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단 말 안 나와. 국회, 한미 FTA 통과. 171명 참석해서, 151명이 찬성했다. 그 얘기만 나오지, 한나라당이 강제로 통과시켰다는 얘기는 안 나와요. 왜? 한나라당이 통과시켰다는 건 얘네들이 철저히 숨기고 싶은 거야. 숨기고 싶은 거야. 그래서 비공개로 투표하고, 지금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고 그러는데, 대머리 망치 아줌마, 거대한 머리를 떡하니 아프리카에 내싣고, 한나라당이 한미 FTA 통과했다! 한나라당이 한미 FTA 통과했다!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각방의 용역들이 미치는 거지. 미치는 거야. 어떻게든지 와가지고 이제 망치부인 좌빨년, 홍원현, 지랄 예병을 하면서 전라도년은 다 죽여야 돼. 안 됐지만 나는 전라도 사람이 아니야. 서울 출생. 서울에서 싹 자랐어. 그러면 네 엄마는 충청도, 공주. 아버지? 경기도 개풍군. 그 개성 있잖아, 개성. 그럼 네 신랑이 민주당이니까 전라도지. 경남 사천. 왜? 전라도 것들 이러고 얘기하고 싶은데 니들은 똑똑한 사람만 보면 전라도라 그러더라. 약 올래 죽겠지. 메롱메롱. 말이에요. 예.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뉴스 중에 아주 골 때리는 흐름이 있어. 그 골 때리는 흐름이 뭐냐 하면 한나라당이 잘못하잖아요. 절대 한나라당이라고 뉴스에 안 나와. 홍준표가 잘못해도 홍준표라고 나오고, 그러니까 한나라당 당대표 홍준표가 기자한테 막말했어. 그럼 홍준표라고 나와. 한나라당 당대표라고 안 나와요. 열린우리당 당대표 김근태 이렇게 나왔거든. 뭐 마음에 안 들면 열린우리당 대표인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이 북한에 가서 북한의 여성 종사원과 춤판을 벌였다. 그땐 열린우리당 나왔어. 그런데 한나라당이 잘못한 거는요. 절대 당명 안 나와. 개인 이름으로 나와. 남경필, 홍준표 이렇게 국익을 위한 선택이었다. 안타깝다. 합의 처리할 수 있었는데 이러면서 한나라당 의원들 막 띄워줘. 한나라당이 국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강행 처리했다는 얘기 절대로 안 나와. 그런데 민주당의 시골 구의원이 잘못을 해도 저 지방도시 구의원이 잘못을 해도 민주당 구의원 이렇게 나와.
지금 한미 FTA 강행 처리하는 게 한나라당인데 인터넷에서 글 쓰는 개새끼들이 한나라당 욕은 한 명도 안 해. 민주당 협상파를 잡아라. 민주당 협상파가 문제다. 글 가서 봐봐. 내가 거짓말했어? 내가 말 잘못했어? 사실이 아니야. 가봐봐. 안상수가 한나라당 대표야. 한나라당 대표인 안상수가 보온병을 들고 포탄이라 그랬다. 한나라당 당대표란 얘기 안 나와. 안상수. 안상수 대표라고 얘기하지 한나라당 대표란 얘기 안 해. 그러면서 민주당의 시골 구의원 또는 호남의 이상한 국회의원 한 명이 잘못해도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라고 얘기해. 한나라당 국회의원 누구라고 절대 얘기 안 해. 그게 지금 얘네들이 이제까지 언론을 장악하고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면서 그러면서 자기는 지금도 말이야 기가 막히는 게 지난번에 박원순 비판하고 나경원 만세 한나라당 그러니까 박원순 의혹 제기하면서 나경원 만세했던 애들이 어저께는 와서 소통합 주장하더니 오늘은 한미 FTA에 찬성하고 있어. 망치부인 좌빨이라고 얘기하고 예. 어디 나왔어?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라고 나온 데가 어디야? 예. 어디?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라고 얘기한 건 누구니? 그래. 어디야, 어디? 어느 뉴스야?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 거기 사장은, 그니까, 한겨레하고 경향, 노컷, YTN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는 뉴스가 없을 건데, YTN에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했다는 얘기 나와? 진짜? 한나라당 강행 처리라고 나왔어? 거짓말 하지 마. 그냥, 국회에서 비준됐다고 나왔지, 한나라당 강행 처리란 말 안 나온다니까. 그니까. 예. 한나라당 강행 처리, 한나라당 날치기, 이런 말 안 하지? 그냥 한나라당이 주도해서 한미 FTA를 통과시켰다 이렇게 나오잖아. 강행 처리, 날치기란 표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이거는 지금 합의 처리 안 하고 날치기 통과시켰다는 거야. 근데 YTN은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 왜? YTN은 누구니까? 사장이 이명박 꼬봉이야. YTN 사장도 이명박 꼬봉이고 KBS 사장도 이명박 선거운동원이고 MBC 사장도 이명박 선거운동원이야. 그리고 이제 무슨 경제신문들 있죠. 경제신문들, 특히 뭐 아시아경제, 이런 것들이 다 이명박 사장들이 꽂혀 있는 거야. 걔네들이 전부 다 동시에 뉴스를 뽑아내. 그러면서 한번 물어볼게. 지금 내가 예언하건대, 내일 이 헤드라인에 한미 FTA를 강행한 한나라당 비판하는 뉴스는 없을 거야. 오늘 밤에도. 그지? 한미 FTA 강행 처리한 한나라당을 비판한 뉴스는 없을 거라고. 국회에다가 최루탄을 던진 민노당 의원, 호남 순천 지역의 그 호남 의원이 수류탄을 던졌다. 아니 최루탄이구나. 최루탄을 던졌다. 그 얘기로 도배하고 연좌 농성. 언제까지 국회는 대화를 못하고 몸싸움만 할 거냐. 언제까지 폭력 국회 이러면서 나올 거야. 왜 싸웠는지, 왜 민주당 의원들이 피 터지게 싸웠는지 한마디도 안 나와. 민주당 의원이 피를 질질 흘리는데 뭐라는 줄 알아? 언제까지 국회 폭력 쓸 거냐? 언제까지 국민에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일 거냐? 왜 피 터지게 싸웠는지 절대 얘기 안 해. 그게 지금 저들의 방식이야. 자, 우리 미국 얘기로 돌아가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자,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네티즌이 이길 거야. 누구 때문에? 우리 망치 부인 때문에. 그리고 낙곰수 때문에. 대한민국 네티즌은 망치 부인, 그 다음에 이 낙곰수, 그 다음에 트위터, 이 세 가지 때문에 쟤네들이 25개 언론을 장악하고 지랄 예병을 해도 절대 우리를 이길 수 없어. 왜 정동영은 FTA를 찬성하다가 이번에 반대하는 거죠? 그거 정동영한테 물어봐. 우리 방에서는 정동영이란 이름 자체를 올리는 걸 싫어해.
망치 부인 정동영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망치 부인 정동영, 천정배 이런 까라 아주 싫어해. 그거 정동영한테 가서 물어봐.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내가 정동영이야? 나는 망치 부인은 지금 민주당의 배지들을 싹 깔아야 된다. 망치 부인은 지금 민주당 배지들을 싹 깔아야 된다라고 생각해. 지금 민주당 배지들, 지금 겉으로는 그 지지자들 무서워갖고, 민주당 지지자들 무서워가지고, 한미 FTA 반대는 했어. 막아는 냈지. 그렇지만 마음으로는 합의해주고 싶은 놈들이 있었을걸? 그런 애들 다 갈아야 된다. 그게 망치 부인 주장이야. 말로만 반대하고 마음으로는 동의한 애들, 그것들 싹 잘라야 된다. 나는, 저 망치 부인이, 민주당 욕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비판하는 게,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 잘했다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 민주당 정치인들을 싹 깔아야 돼. 쓸만한 놈 하나도 없어. 배지단 놈 중에 쓸만한 놈 하나도 없어. 지역구에서 뽑힌 놈들. 비례대표 중에서 몇 사람 쓸만해. 비례대표는 몇 사람에서 쓸만한데 지역구에서 뽑힌 애들 치고 쓸만한 애 한 명도 없어. 분명히 얘기하는데. 싹 깔아야 돼. 다 갈아. 그게 망치 부인이야.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 싹 갈아야 되고 내 맘에 드는 놈들 하나도 없지만 망치 부인은 망치 부인 남편은 시의원이야. 한나라당보단 나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민주당 의원, 내가 정말로 그 싫어하는 사람들이 태반이고 내 맘에 안 들어. 하지만 얘네들은 우리가 반대하면 한미 FTA 찬성 안 하잖아.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뭐가 틀리냐, 똑같다라고 욕한 새끼들한테 하고 싶은 말. 한나라당은 가서 한미 FTA를 찬성했고 민주당은 자기가 서력 마음속으로 남몰래 한미 FTA에 찬성하는 마음이 있어도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해. 그 차이야. 국민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 그게 누구의?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야. 그게 민주당이야. 그런데 왜 민주당하고 한나라당이 똑같다고 욕을 하냐? 민주당의 힘은 뭐야? 민주당 정치인들은 마음에 안 들어. 하지만 이 정치인들이 누구 말을 들어?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를 듣고 민주당 지지자들은 올바른 길을 알아. 그 민주당 지지자들이 뭘 원해?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민주 진보 세력 다 모여라. 하나로 가자. 지금 한나라당 국회 3분의 2, 170 몇 명이 한나라당에 들어간 이유가 뭐야? 대한민국 국회, 우리나라 김근태 의원이 2007년에 목숨 걸고 한미 FTA 반대 단식했어. 김근태는 그 단식 이후로 도저히 회복 불가능할 만큼 건강을 해치게 돼. 이번에도 출마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만큼 건강이 상했어. 그랬는데 어떻게 했지? 똑 떨어뜨렸지? 민노당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후보 나와서 3,200표 가져갔어. 김근태 1,200표 차이로 떨어졌어. 한미 FTA 반대하려고 목숨 걸고 반대했던 의원 그렇게 떨어뜨렸잖아. 이인영 어제 봤지? 그 이인영 900표 차이로 떨어뜨렸어. 한나라당과 민주당 뭐가 다르냐? 떨어뜨렸어. 우원식, 임종석, 이기우 이 민주당 내부에서 한미 FTA 반대했던 사람들 다 떨어졌어요. 경제를 살려야지. 이런 말에 또 이 진보 세력에서는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똑같다. 그런 말로 다 떨어뜨렸지. 그래서 지금 국회 3분의 1, 그러면 니네가 국회 3분의 1 차지했니? 민주당이랑 한나라당이랑 똑같으니까 민주당 찍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했어. 그러면 너네가 진보가 70표 80표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됐어요? 152석이었던 열린우리당 의석이 민주당 80석으로 떨어졌어. 84석으로. 그러면 나머지 70석 민노당이 가져갔어야지. 민노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이 70석 먹었어야지. 민노당 5석으로 떨어졌어. 10석에서. 민주당을 까면 민노당으로 표가 올 줄 알아? 지랄들 하지 마. 우리 국민은 그렇게 따로 떨어져갖고 진보끼리 싸우면 절대 안 도와줘. 이번에 박원순 봤지? 평일에 재보선을 하는데 서울에서 이제까지
서울에서 재보선도 처음이었지만 37%를 넘은 적이 없어. 서울 시내 재보선에서 37%를 넘은 적이 없어. 48%가 투표했어. 평일에 48%가 투표하면서 2시간 동안 70만 명이 투표했어. 그런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알아? 하나로 뭉쳤기 때문이야. 민주당과 민노당과 시민사회 세력과 전부 다 뭉치니까 그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아르바이트 잘릴 각오하고 와서 투표해 준 거야. 그런데 지금 야권 통합 진보정당? 지랄을 해라. 민주당하고는 죽어도 같이 갈 수 없어서 민노당, 국민참여당 절반, 진보신당 절반 지들끼리 모여갖고 야권 통합 정당이래. 야권 통합이란 말 선점하려고. 장난하냐? 알박기에? 지금 알박기에? 어디서 장난질이야. 국민참여당 전체도 아니야. 국민참여당 다수는 대통합으로 가야 된다. 민주당과 함께 가야 된다. 그런데 국민참여당에서 유시민파가 그 일부가 지금 한다는 거야. 민노당하고 민노당하고는 합당해도 민주당하고는 죽어도 합당 못한대. 진보신당 탈당파 민노당 국민참여당하고는 합당해도 민주당하고는 죽어도 합당 못한대. 함께 할 수가 없대. 그러면 너네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도 필요 없어? 아니 민주당하고도 죽어도 같이 못한다며. 정당의 정체성을 위해서. 왜 너네 정당의 정체성을 위한 투표에 민주당 후보더러 양보하라 그러고 민주당 지지자들더러 찍으라 그러니? 그게 어디에서 나온 법이야? 무슨 개논리야? 무슨 발논리야? 민주당하고 죽어도 같이 못하겠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도 포기해야 되잖아. 어저께 유시민 이정희가 대대적으로 연설을 했어요. 발표했어. 민주당하고는 분명히 선을 긋겠다. 민주당하고는 통합할 의사 없다. 민주당 표 없이 한나라당을 이길 수 있어? 민주당 지지자들 그 표 없이 한나라당 이길 수 있어? 꿈도 꾸지 마. 지랄이지. 민주당의 힘은 지지자들이야. 민주당 지지자들의 조직력과 스타 플레이어들, 진보와 시민사회 세력에서 스타 플레이들 들어다가 출마 너네가 하라고. 우리가 찍어줄 테니까. 그게 내 주장이야. 그런데 민주당하고 죽어도 못 간다. 그럼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도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내가 민주당 정치인들 너네들더러 민주당 정치인 찍고 너네가 그만둬라 그거야? 내가 그러잖아. 후보는 너희들 시켜줄 테니까 민주당이랑 같이 가자. 민주당 지지자들의 힘으로 너희를 당선시킬게. 그 얘기잖아. 이해 안 되는 사람. 예. 망치부인 말이 이해가 안 돼요? 망치부인 이해가 안 돼? 한 명은 이해를 못했어. 재방송 봐. 재방송 봐. 여러분, 지금 민주당에서요, 민노당, 국민참여당, 진보신당이 제안한 게 뭐냐? 민주당 우세 지역에서, 민주당 우세 지역과, 그 다음에 비례대표를 포함해서 60석을 주겠다. 소위 지금 소통합한다는 애들한테, 너네가 우리랑 같이만 가면, 민주당에서 60석을 포기하겠다. 그러면 진보에서 60명이, 후보 단일화 돼가지고 진보 출신이 60명이 국회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싫대. 민주당하고 같이 가서 60석을 얻느니 자기들끼리 20석을 얻는 게 더 의미 있대. 이 씨발 미쳤냐? 너네 등신 아니야? 20명이면 법안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야. 20명이 동의해야 법안을 낼 수 있거든. 자기네들 힘으로 20명을 얻는 게 더 중요하대. 그러면 20석은 얻을 수 있고? 20석은 얻을 수 있어? 민주당하고 죽어도 같이 못 가면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 필요 없다는 얘긴데 20석을 어떻게 얻을 건데? 얘기 좀 해봐봐. 어떻게 얻을 수 있는데?
얘네들이 노리는 건 뭐냐? 먼저 야권 통합이라고 뭘 올려서, 깃발을 올려서, 그 알박기를 하고, 그래서 새로 다음에 생길 민주당을 포함한 더 큰 정당이, 그래서 자기네 지분을 키우는 거야. 여러분, 추미애 장상 기억하지? 작년 6.2 지방선거에서 우리가 이겨놓고, 7.27 재보선에서 박살이나. 왜? 장상을 민주당이 전략공천해서. 여러분이 볼 때 말이 안 됐잖아. 내가 얘기한, 신재민을 공천하라. 신재민이 아니라 누구지? 신경민 앵커를 공천하라. 그렇게 주장했는데, 근데 민주당에서 장상을 전략 공천했지, 정세균이가. 왜? 그게 그때 추미애 장상이 이름 붙들고 있었던 민주당 간판값이야. 민주당 간판값으로 추미애한테 환노위 위원장 주고 장상한테 전략 공천 준 거야. 그게 뭐야? 합당할 때의 지분이야. 걔네 지금 저 소통합 주장하는 애들이 노리는 게 바로 그 지분이야. 나중에 합당할 때 그 지분, 그런 식의 지분. 말도 안 되는 요구. 추미애 결국 장상 어떻게 됐니? 그래서 이명박의 남자 이재호 당선시켰지? 추미애 어떻게 했어? 민주당, 민노당 국회의원들 못 들어오게 하고, 한나라당 의원들하고만 같이 노동법 개정했잖아. 그래놓고 질질 짜면서 자기가 왜 노동법을 만들었는지 아냐고 웃기고 자빠졌잖아. 그런 게 바로 지분이라는 거야. 민주당 속에 들어가면 자기네 캐릭터가 희석될까봐. 씨발, 캐릭터가 중요하냐? 캐릭터가 중요해서 서울에서 박원순이 망치부인이 대상포진 걸려가면서 모든 세력 다 모여라 해서 박원순 만들 때, 그래 12.6 재보선에서 봐봐. 다른 지방 다 깨졌지? 민주당하고 민노당 따로 나가갖고 다 깨졌어. 지랄 연병들하고 자빠져갖고 등신 새끼들 뭐 하자는 거야? 따로 가면 필패야. 깜짝이야. 예. 지금요, 내가 무슨 말 하다 말았지? 내가 무슨 말 하다 말았냐? 카카오톡 때문에 깜짝 놀랐어. 통합후보 박원순이 이길 때, 다른 지역 다 깨졌어. 개박살 났어. 그 중에 노원이 유일하게 시의원하고 구의원이 둘 다 당선이 됐어. 왜? 단일화 했거든. 시의원은 뭐 민주당 주고, 구의원은 민노당 주고,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면서, 거기는 두 자리를 사이좋게 나눠 가져서 단일화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겼어. 강원도 인제. 한 자리 갖고 싸우다가 어떻게 됐지? 박살났지? 쪼개져갖고 거기 한나라당이 됐지. 인제가요, 인제에서도 뭔데, 그 한나라당에 대한 반감이 높아갖고, 후보 단일화만 되면 반드시 이기는 거야. 졌어. 동대문에서 시의원 나온 것도 민주당하고는 합의 안 해놓고, 민노당 후보가, 동대문 시의원 후보가 민주당하고 합의 안 하고, 그 진보 야당끼리만 합의한 다음에 자기가 야권 단일 후보다 이러고 명함 들고 다녔어. 민주당 출마했는데. 깨졌지. 개박살났지. 야, 민주당을 빼고 단일화하는 게 그게 단일화니? 민주당 빼고 단일화한 게 그게 단일화야? 지금 장난해? 민주당하고도 죽어도 같이 못 가? 지랄을 해, 지랄을. 한미 FTA를 반대하면서 한나라당 욕한 새끼들 아무도 없어요. 다 민주당 욕만 해. 왜? 민주당을 욕을 해야 자기네들 지지율이 높아간다는 등신 새끼들이지. 2008년 선거에서 봤지. 야권은 연결되어 있어. 공멸하거나 동반 성장이야. 그러니까 하나로 가자는 거 아니야? 내가 틀렸어? 민주당은 9세대 정치인, 한나라당보다는 스마트해. 다리우스, 네가 죽고 싶어 환장해서 아까부터 떠들고 있는데 나가 이 새끼야! 민주당이 9세대면 한나라당은 뭔데? 고인돌이야? 한나라당은 원시시대야? 나가!
내 말이 마음에 안 들면 나가! 이 새끼들. 어디서 9세대야? 그러면 망치 부인은 민주당을 유지하자, 민주당 혼자서 잘 가야 된다, 그런 주장일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나의 주장의 핵심은 뭔데? 모든 야당 닥치고 합쳐. 진보소 통합 지랄을 해라. 야권 통합 진보정당, 이것들이 사기질이지. 야, 민주당 빼고 니들 몇 마리 모여갖고 도토리 몇 마리 모여가지고 무슨 야권 통합이냐? 어? 지랄이야. 하나로 합쳐. 호남 출신도 하나로 뭉치고 시민사회 세력과 진보정당 흩어져 있고 민주당까지 흩어져 있는 386도 다 합치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친노들도 다 합치고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 1대1로 좀 붙어보자, 씨발. 그러면 박원순처럼 우리 국민은 기적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어. 뭐 하자는 거야? 내 말에 동의해? 망치부인 말에 동의한 사람 엄지손가락. 망치부인 말이 맞다. 엄지손가락. 한미 FTA 때문에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다 죽었어요. 내년에 대통령 바꿔서 없던 일로 하자. 일방이 통보하면 돼. 국회의원 3분의 2 하고, 대통령 바꿔서 이거 못한다 하면 돼. 국제사법재판소? 웃기지 마. 동의 안 하면 돼. 그 방법밖에 없어. 지금 한미 FTA 한나라당에서 쪽수로 밀어붙였는데 무슨 수로 막아? 그렇게 한 게 누구야? 갈라져가지고 뭐 정체성? 캐릭터? 지랄을 해. 지랄을. 씨발 네 정체성이 국민 생존권보다 중요하냐 이 개새끼들아? 하나로 합쳐. 씨. 아마 자, 고마워요. 엄지손가락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한미 FTA 연좌 농성 하면 뭐해? 이미 통과됐는데 버스 떠났어. 버스 떠났는데 거기에 연좌한다고 뭔 방법이 나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에 무엇을 성과를 막 주장할 거야. 그러나 그건 전부 다 개뻥! 뭐라고요? 다 개뻥! 왜?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으로 돌아갑시다. 미국의 정치, 미국의 경제. 현재 미국은요, 디폴트 위기예요. 이게 뭐냐? 국가 부도 상태. 우리나라가 IMF 겪어봤죠? 그죠? 원래 선진국으로 막 가려고 그러다가 IMF가 터져갖고 박살이 났잖아. 미국이 지금 IMF 위기라고. 국가 부도 상태. 나라의 빚이 너무 많은데 지금 미국에서 빚을 못 갚아. 미국 정부가. 그래서 지금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 그러면 방법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올려서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걷어서 국가 부도를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면 민주당 오바마가 뭐겠어요? 민주당 오바마가 인기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공화당은 무조건 그걸 막아야 돼. 부자한테 세금을 걷어서 증세를 해가지고 미국의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는 오바마를 무조건 막아야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거야. 자, 이 상황에서 미국이 한국은 동맹국이다. 막 떡밥을 띄워주고 이명박이가 한미 FTA 비준 다행이다. 환영한다. 당연하지. 이명박이가 지금 한미 FTA 통과시키라고 했잖아.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중요한 게 잠깐만 선거 얘기하지 말고 지금은 미국에 집중해. 얘네들이 앞으로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지금도 뭐 나와? 뭐 연좌 농성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뭐 수류탄 뿌리는 장면 계속 나와. 계속 나오면서 지금 이 사람들 무능하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면서 그쪽 애들의 말을 빌려서 한미 FTA의 앞으로 기대되는 성과, 일자리가 몇십만 개가 생기고 물가가 하락하고 이런 주장을 계속 할 거야. 그건 뭐? 개뻥. 씨발 한 EU FTA 했는데 물가 떨어지는 거 봤어? 여러분 그 FTA 광고 봤죠? FTA가 되면 물가가 내려가고 일자리가 생기고. 무슨 일자리? 장관 뭐 이재호 아들 일자리? 이재호 조카 일자리? 씨발 대기업은 전부 다 지들끼리가. 우리 같은 사람 서울대 나오고 연고대 나와도 대기업 못 들어가. 왜? 장관 아들 뭐 그 국회의원 아들도 얘네들이 다 대기업 들어가지. 우리 같은 개천에서 용난 애들은 대가리 터지게 공부해도 이제 서울대 못 가. 왜? 서울대, 연대, 고대 요즘에 입학사정관 만들었잖아. 입학사정관이 뭔 줄 알아? 최종 면접으로 떨어뜨리는 거야. 공부 아무리 잘해도 부잣집 자식은 붙여주고 가난한 집 자식은 안 붙여주는 거야. 그게 입학사정관 제도야. 걔네들이 지금 추진하는 거. 가난한 우리가 유일하게 개천에서 용날 수 있는 제도가 뭐였어? 고시였어. 외무고시, 행정고시, 사법고시. 그런데 어떻게 했어?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신자유주의자들이 고시를 없애자. 사법고시 없애잖아. 사법고시 없애, 행정고시 없애, 외무고시 없애. 그 고시를 없애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면접으로 뽑겠다는 거야. 경력과 면접을 본다. 그래서 지네 자식들 외국으로 쫙 돌린 다음에 데리고 와서 외교관 줘라. 야, 우리가 재벌 아들들하고 무슨 돈으로 외국 갔다 와서 경쟁을 하냐? 로스쿨 학비 수천만 원이야. 한 학기 수천만 원이야. 그걸 어떻게 내고 변호사 되냐? 앞으로 부자들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려는 게 신자유주의자들이야. 그 와중에 미국은 지금 자기네 경제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뭔데? FTA를 해서 우리나라와 환태평양 가난한 나라들에서 피 빨아먹겠다는 거야. 쪽쪽 빨아서 자기네 나라 부자 되겠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 일자리 생겨? 물가가 내려가? 지랄들 한다. 쌩 거짓말이야 그거. 그런 얘기하는 새끼들 죽여버려야 돼. 아주 똥꼬에 불 질러버려야 돼.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망치부인님, 지금 제가 학생의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요? 국회 담이라도 타넘을까요? 아유, 지랄하지 마세요. 내가 2008년에 우리 아프리카에 와가지고,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 시사방송을 하는데, 안티-MB라고 그 당시에, 100만 안티-MB가 난리가 아니었어. 어마어마했거든? 그 이명박 탄핵 카페, 그 이명박 탄핵 카페 만든 애들이 박사모야. 근데 하여튼 그게 100만 명이 회원이 된 거야. 그리고 100만 안티-MB가 이명박을 탄핵을 시킨다고 난리가 났어. 그게 내가 그랬지. 야, 너네 등신이지? 난리 났잖아. 100만 명이 쳐들어와가지고 그냥 망치부인 방에 욕을 써대는데 와, 어마어마했어. 내가 지우다 못 지우는 적이 아마 우리 게시판에 있을 거야. 그 100만 안티-MB한테 내가 뭐라 하냐. 야, 너희들 등신 새끼지? 야, 탄핵은 누가 시키냐? 탄핵은 국회의원,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시키는 거죠. 저 봐라, 저 MBN 계속 저 최루탄 잡아만 나온다, 저거. 탄핵은 국회의원 3분의 2가 시키는 거야. 근데 너네 지금 국회의원 3분의 2를 한나라당으로 찍어놓고, 니네가 무슨 수로 이명박을 탄핵시켜? 너네 등신이지? 어휴, 그래갖고 100만 명이 쳐들어왔고, 야, 이 망치녀라! 그래서 내가 안티가 100만이야. 그 이제 그 무슨 동영상이나 이런 것 뜨면 가갖고 막 댓글 다는 애들이 그때 그 100만 안티-MB 출신들이 좀 있어.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붙은 게 이제 노노데모잖아. 어떤 새끼가 우리 방에 저 대구에 사는 평범한 시민이라고 전화해갖고 나한테 개박살이 났어. 근데 이 새끼가 지네 비밀 게시판에다 자기가 망치부인을 깼다고 딱 썼다? 그 밑에 댓글이 7개가 달리면서 저도 봤어요. 너무 시원했어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망치녀한테 말싸움으로 이길 수가 없는데 누구님께서 이기시는 걸 보면서 통쾌했어요. 막 그걸 쓰는 거야. 7개가. 그게 걔네가 비밀 게시판인데 그 네이버에서 망치부인 이렇게 치면 다 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비밀 게시판을 딱 하니 이렇게 보여주면서 야, 이 씹새끼야, 너 나와. 너 이 새끼 아까 내가 녹화 장면 보여주면서 아까 내내 그러고 망치부인 말에 개박살 났는데 네가 언제 이겼어? 너 이 새끼 전화해.
막 그랬더니 그 밑에 또 댓글이 달리는 거야. 전화하지 마, 전화하지 마. 체증만 해, 체증만 해. 뭘 체증해? 그렇게 잘난 놈이 왜 전화하지 마? 결국은 그 2시간 생방송 딱 하니까 전화하더만. 자기가 치기 어린 마음에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썼다. 죄송하다. 그거 생방송으로 나갔어. 그 전화한 새끼가 전화해가지고 죄송하다고 사과하는 거. 너 밑에다 댓글 달아라. 사실과 다르다고. 그래서 댓글 달았죠. 그리고 끝났어. 그때 이제 5만 노노데모가 나의 안티가 됐지. 105만. 그 다음에 이제 10만 다진유하고 한 번 붙어갖고 이제 안티가 115만이야. 그래서 이 네티즌 중에 욕하는 애들이 참 많은데 걔네들이 그때 그렇게 이제 나하고 좀 관계가 안 좋은 애들이지. 내가 낙곰수보다 월등한 건 안티가 많다는 거지. 낙곰수 안티보다 내 안티가 확실히 많아. 115만. 나 국내 최대 안티야. 사실 이명박이 100만 안티를 가졌지만 난 115만이야. 자랑은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자, 그래서요. 한미 FTA로 인해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아주 위기에 빠질 거야. 그런데 이 위기를 통해서 아까 내가 받은 메시지 전달할게. 첫 번째, 온 국민이 미국에 대한 환상이 깨질 거다. 한미 FTA 이후에 온 국민이 미국과 자본주의에 대한 뭐가 깨져? 환상이 깨질 거다. 그게 딱 그 메시지로 왔고요. 두 번째, 한나라당의 친일 숙미 뿌리를 알게 될 거다. 그게 메시지로 왔어. 세 번째, 우리나라의 외교 라인의 문제점. 온 국민이 도대체 이 말도 안 되는 FTA를 강행한 새끼들이 누구냐? 이러면서 그 외교 라인, 우리나라의 이 친일 숙미 4대주의 외교 라인을 알게 될 거다. 네 번째, 정치적 판이 달라질 거다. 여러분, 저들은 25개 언론을 가지고 지금도 MBN에서는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한미 FTA를 통과시키는 장면은 안 나와요.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뉴스 특보가 나오는 건 지금 민노당 의원이 체류탄 던진 거하고 연좌농성하고 있는 거 저 장면만 나와. 한나라당이 지금 한미 FTA를 강행 처리한 장면 안 나오고 계속 두 장면만 반복돼. 이 한미 FTA 반대하는 사람들 병신 만들라고 25개 언론이 지랄을 할 거야. 그러나 우리는 누구야? 대한민국 네티즌이야. 우리는 트위터와 망치부인 방송과 낙곰수가 있어. 요 세 개를 통해서 저 25개 저들의 이명박의 꼬봉들과 맞서 싸워야 돼. 뭘? 한미 FTA의 문제점, 그리고 한미 FTA를 통과시킨 한나라당의 문제점, 이거를 널리 알려야 돼요. 널리 알려야 돼. 널리 알리고, 그리고 내년 총선에서 국회 3분의 1을 장악해야 돼. 그리고 내년 대선에서 우리 편 심어서 모든 잘못된 외교 라인을 바로잡아야 돼. 나는요, 문재인 씨가 얘기한 게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검찰개혁이다 그랬지? 그 얘기 내가 먼저 했다. 뭐라고? 우리나라에서 내년에 내년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바꿔. 그 다음에 국회의원 3분의 2가 뭐 해야 돼? 헌법을 바꾸는 거야. 대통령까지 우리 편으로 만든 다음에 헌법을 바꿔. 헌법을 어떻게? 대통령 4년 중임제.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줄이고 중간에 중간선거해서 4년을 더 시킬지 말지를 결정해야 돼. 이명박이 임기가 4년이었으면 올해 12월 19일이면 끝이야. 5년이라 우리는 내년까지 가야 돼. 이 얼마나 기가 막혀? 4년 중임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4년 만에 자르고 잘하면 8년 보장해주고 그렇게 가야 돼요. 또 지금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해요. 노무현이 임명했던 대법원장은 참 훌륭한 사람이었어. 아주 중립적이었지. 어느 당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재판을 했어. 그러나 누구는 이명박이 심은 대법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될 때 선관위장인데 서울시내 대형교회에서 이명박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설교를 하고 자빠졌는데 한 놈도 고발 안 했어. 그게 지금 이명박이 심은 대법원장이야. 이명박이 심은 대법원장이 그런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판결할까? 공정한 판결할까? 안 해. 그래서
그래서 뭘 바꿔야 돼?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안 돼. 대법원장 직선제 가야 돼. 대통령은 4년 중임제, 대법원장 직선제, 그 다음에 대법원장 직선하면서 검찰총장, 경찰청장, 예, 이것도 어떻게 해야 돼? 직선제 해야 돼. 대법원장 직선제는 대통령이랑 같이 뽑든지 국회의원이랑 같이 뽑아야 되고, 그 다음에 경찰청장, 검찰청장은 지방자치단체장 할 때 같이 뽑아야 돼요. 그래야 경찰이 국민의 눈치를 봐. 미국은요, 직선제예요. 미국 검찰청장 직선제야. 경찰청장도 직선제야. 그래서 선거가 다가오면, 두려움에 떨어. 국민 눈치 보면서. 아니면, 경찰은 검찰 밑에 두더라도, 검찰청장을 직선제로 뽑아야 돼. 그래야 경찰도 검찰도 국민 눈치를 본단 말이야. 지금은 뭐야? 이 대통령이 임명하니까 대법원장도 대통령 눈치 보고, 검찰청장도 대통령장 눈치 보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 대법원장 직선제, 대통령 중임제, 그 다음에 검찰청장, 경찰청장, 직선제.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내 주장이야. 틀렸어? 대법원장 임기가 5년인가 4년인가 그래. 그래서요, 내년에 헌법을 바꿔가지고 대법원장을 내년에 새로 뽑아야 돼. 안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6년이야, 씨발. 앞으로 우리는 죽는 거야. 개박살 나는 거야. 이명박이 뽑은 대법원장을 어떻게 믿냐고. 그러니 내년에 국회 3분의 1을 만들어서 꼭 해야 될 일이 대법원장 직선제, 검찰청장 직선제. 헌법 바꿔야 돼요. 예. 근데 나는 그 헌법을 바꾸는 것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과제가 있다고 생각해. 그게 뭔지 알아? 외교 라인을 바꿔야 돼. 우리나라 외교부를 전면 교체해야 돼. 지금 우리나라 외교부, 그럼, 전면 교체하면 어떡하냐? 대가리들만 바꾸면 돼. 각국에 가 있는 대사 새끼들 싹 바꾸고, 대가리만 바꾸면 돼. 대가리 바꾸고, 그 다음에 그 외교관들 중에 친일 뿌리, 간첩 짓거리 했던 애들, 미국에 간첩 짓거리 했던 애들 다 빼버려. 그리고 누구를 심어? 글로벌 시대에, 여러분 나는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국에 많이 퍼져 있는지 몰랐어. 외국 현지에 있는 한인들을 외교부에서 고용하는 거야. 그 나라에서 공부하고, 그 나라에서 사업하고, 그 나라에서 생활하고 있는 한인들을 한국 외교부에서, 채용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나라에 와 있는 한인들의 불편을 해결하게 해주는 거야. 그럼 되잖아. 틀려? 망치 부인님 말씀은 좋은데 너무 이상적이다. 내가 9월 8일에 박원순 시장 만든다니까 그랬어. 꿈은 좋은데 가능할까요? 내가 지난 9월 8일 한 달 전에 내가 박원순 시장 만들 거라 그러니까 다들 어머 망치 부인님 참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가능하겠어요? 다 그랬지? 지금 서울시장 누구냐? 지금 서울시장 누구야? 박원순이지? 내가 2008년에 아프리카에 와서 대한민국에서 뭐 시위를 통해서 정권 바꿀 수 있다는 쌍놈들 있다. 꿈도 꾸지 마라. 정권을 바꾸는 건 선거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가진 최고의 무기, 최고의 방패는 뭐야? 선거야. 선거를 등신같이 해놓고 무슨 시위야. 시위를 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선거를 잘한 다음에 시위를 해서 그 정치인들더러 우리 국민의 뜻을 전해야지. 선거를 등신같이 해놓고 시위하면 정치가 바뀔 것 같아? 야, 꿈도 꾸지 마, 등신 새끼들아. 꿈도 꾸지 마. 내가 그래가지고 그때 나한테 쌍욕했잖아. 야, 이 망치년아! 네가 민주당 의원 마누라지. 역시 네 신랑을 위해서 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구나. 그런데 지금 선거가 중요하다고 얘기 안 하는 사람 있어? 2008년엔 나더러 다들 너무 이상적이시네요. 내지는 너무 정치적이시네요. 내가 이제 그래서 2009년에 선거의 중요성이 딱 퍼진 다음에 야, 이 등신 새끼들아, 선거에서 이기려면 후보 단일화를 해야지. 그랬더니 야, 이 망치냐나, 네가 민주당이라서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후보 단일화 얘기하는 거지. 당의 정체성이 있는데 어떻게 후보를 단일화하냐. 지랄 예언병들 하더니만 2010년 되니까 후보 단일화 안 하면 죽일 기세야.
후보 단일, 그래서 내가 2009년에 후보 단일화 제일 먼저 얘기했어. 그 다음에 2010년에 그 지방선거 딱 끝난 다음에 내가, 야, 뭐, 그 노회찬이, 그때 노회찬이 13만 표를 얻었어요. 근데 한명숙이 12,000표 차이로 떨어졌잖아. 8,000표인가 12,000표 차이로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노회찬이 욕을 존나 먹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와가지고, 망치 부인님, 이번 시장 선거의 책임을 왜 사람들이 노회찬에게 묻죠? 노회찬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려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노회찬, 너 왜 따로 출마했어? 왜 네가 따로 출마해서 13만 표를 먹고 한명숙 떨어뜨렸어? 그러면서 내가 한마디 거하게 했지. 니네가 왜 따로 있어야 되냐? 누굴 위해서 따로 있어야 되냐? 도대체 13만 표가 왜 그 노회찬을 찍어서 오세훈 당선시키냐? 그러면서 이제 내가 야권 통합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주장했어. 그때 다들 뭐라 그랬어? 되겠나요? 꿈도 꾸지 마세요. 망치부인 말씀은 너무 이상적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다수가 여론조사해보면 70%가 야권 단일 후보를 원해. 그거 알아? 여론조사해보면 휴대폰으로 여론조사 하잖아. 트위터 여론조사나 휴대폰 여론조사하면 국민 70%가 야권 통합을 원해. 야권 하나로 가자. 1대1로 가자. 뭐? 망치부인 말씀은 참 좋은데 이상적이네요? 내가 말하면 그대로 돼. 다리우스 강퇴시켜주세요. 예. 저 방에서 뻘짓하다 강퇴당한 놈이니까, 떡집 아저씨님, 예, 다리우스 저거 강퇴시켜주세요. 블랙리스트예요. 예. 아니,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 장면 기억나는 사람. 2010년 6월 3일에 내가 야권 통합해야 된다라고 외칠 때 채팅창이 얼었잖아. 이 아줌마가 왜 이래? 기억나? 2010년 6월 2일에, 6월 3일에 내가 야당 다 합쳐. 그랬을 때 전부 다, 이 아줌마가 왜 이래? 그러면서 채팅창이 얼었지? 그러면서 이 아줌마가 또 사고 친다. 망치 부인님, 마음은 이해하겠지만 그게 되겠냐? 그게 다수였어. 그때 돼가고 있잖아. 국민 다수가 같은 꿈을 꾸잖아. 이 꿈은, 내가 꾸면, 내가 얘기하면 국민들이 동의하고, 난 또 아무 꿈이나 얘기는 안 해. 내가 얘기해서 동의하면 그게 현실이 돼. 자, 망치 부인이 주장하는 대통령 중임제, 4년 중임제, 5년 중임제 하면 안 돼. 4년 중임제, 그 다음에 왜 그럼 중임제여야 되냐? 김대중 대통령이 8년을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8년을 했으면 우리 통일했다. 우리 통일하고 이 한미 FTA 같은 그지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리고 전 세계 강국될 수 있어. 그런데 그 5년 단임제였기 때문에 우리는 10년밖에 정권을 못 잡았어. 그래서 4년 중임제로 가야 돼. 박원순 같은 사람이 먼 훗날 대통령 되면 8년씩 칠 수 있잖아. 4년 중임제로 가야 된다. 첫 번째, 동의하십니까? 자,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엄지손가락.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동의? 응. 동의해? 좋아. 두 번째. 예, 오케이. 동의하는 거지. 두 번째. 대법원장 직선제로 가야 된다. 대법원장 직선제로 가야 된다. 동의하세요? 자, 대법원장 직선제에 동의하시는 분 엄지. 대법원장 직선제 동의. 대법원장 직선제 동의? 오케이. 우리 다 같은 꿈을 꾸는 거야. 지금 100명 넘고 있어. 자, 검찰총장 직선제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검찰청장 직선제 동의하시는 분, 엄지손가락. 오케이. 다 동의? 이 본방을 올려놨더니, 그래. 다 동의? 그 다음, 또 거기까지가 중요하고, 그 세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사유재산을 보장해야 된다. 이런 얘기 못하게 해야 돼. 여러분 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이제 법과 사회를 가르쳐 봤어. 그러니까 고등학교가 아니라 고등학생. 가외로 고등학생 법과 사회를 가르쳤는데, 고등학교 법과 사회에 보면 뭔 얘기가 나오느냐? 근대 민법의 3원칙, 현대 민법의 3원칙이 나와. 이게 중요한 얘기야. 아까 내가 이제 그 경제 구조로 얘기하다가 말았는데, 그 경제 구조가 뭐냐면요. 아까 얘기했지. 청교도 자본주의. 10%는 하나님께, 10%는 내가, 80%는 이웃에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딱 부정하게 되면서, 최소 비용으로 최대 이윤을 추구하는 천민자본주의. 근데 그 천민자본주의를 이론적으로 자유주의 경제학이라 그래. 자유주의 고전경제학. 그 다음에 그 고전경제학으로 18세기, 19세기를 보내봤더니 어떻게 됐어? 전 세계가 경제 위기야. 그래서 1, 2차 대전이 벌어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나온 게 뭐야? 수정자본주의. 이 청교도 자본주의, 고전 자유주의 경제학, 그 다음에 수정자본주의. 이 수정자본주의로 자본주의 위기를 극복했어. 사회주의의 확장을 막고 자본주의가 살아남은 건 뭐 때문이야? 수정자본주의 때문이야. 그런데 이 수정자본주의가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면서 만든 게 신자유주의야. 그런데 그 신자유주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떻게 됐어? 선진국의 노동자들이 가난해진 거야. 여러분, 내가 영국에 가서 사는 친구들한테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영국의 서민들이 우리보다 옷이나 이런 게 되게 가난하다는 거야. 옷 같은 게 굉장히 낡았다는 거야. 물론 이제 영국이나 이런 데 굉장히 검소하대요. 우리처럼 옷을 매일 좋은 옷을 막 갈아입고 이러지 않는데, 옷 한 벌로 수십 년을 입는데, 하여튼 영국의 서민들의 삶이 그렇게 부자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보다 국민소득이 높아도 서민들이 우리나라에 그렇게 부자처럼 살지 않는데, 이유가 뭘까? 선진국이 다 그래. 미국 선진국이지? 근데 미국 선진국인데 하우스 푸어라고 들어봤어? 집을 대출 받아갖고 막 대출을 늘려갖고 호화사치 막 파티를 한 거야. 파리! 에브리바디 파리! 그러면서 지랄 연병하다가 다 거지가 된 거야. 그래갖고 나온 게 뭐야? 그거 S 들어가는 거. 모기지. 무슨 모기지. 그게 뭐냐면 집 대출금 못 갚아가지고 아무도 모르나? 왜 무슨 서브프라임 모기지.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지금 서민들이, 자, 여러분 이제 TV를 보면서도 세상을 봐야 돼. 케이블 TV에 보면 집 고쳐주는 프로가 있어. 케이블 TV에 보면 집 고쳐주는 프로가 있는데, 내가 어느 날 딱 그 한 프로를 본 거야. 어떤 혼자 사는 여자가 집을 근사하게 갖고 있어. 근데 너무나 가난하고 대출금을 갚을 수가 없어서 집을 팔아야 되는데, 집의 디자인이,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잘못됐는지 안 팔린다. 그래갖고 그 인테리어를 해가지고 판단 얘기야. 미국의 서민들도 가난해. 한국의 서민들도 가난해. 영국, 미국, 유럽, 그 다음에 한국, 일본의 서민들도 가난해서 일본에서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어. 씨발 왜 이러냐? 이번에 겨울이 유례 없이 춥다는데 전기요금이 태산처럼 올랐어. 가난한 사람들, 서민들 전기요금이 태산처럼 올랐어. 거기다 내가 작년